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2학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중단원 학습 점검 기초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로 내줬었죠. 그죠? 어떻게 기초 문제 4번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 잘 풀 수 있었죠. 그죠? 뭐 1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원순열로 풀었을 거고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각의 5명의 학생이 A, B 중에 하나씩을 고르게 되니까 중복 순열이 됐을 거고요. 이거는 일렬로 배열하는데 같은 문자들이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겠죠. 그쵸? 총 10개니까 10팩에다가 S가 하나, 둘, 셋, 3개. 이 통계, 스태티스틱스라고 통계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래서, S가 3개, 3팩, T가 3개, 3팩, I가 2개, 2팩, 그 다음에 A랑 C가 각각 하나씩이니까 뭐 1팩, 뭐 안 해도 됩니다. 아마 그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왔을 거고요. 이항정리 기본적인 그 개념이 여기도 나와 있죠. 그쵸? 이걸 참고해서 4-1번과 4-2번 아마 각각을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전개하는 거니까요. 아마 전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저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밥 먹고 나서 조금 있는 시간이라 저도 좀 하품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단원 학습 점검 기초 문제를 잘 해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기본 문제를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죠. 남자 3명, 여자 3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토의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자 3명이 이웃하여 앉는 모든 경우의 수. 자, 원탁입니다. 원탁이고요. 원탁이고요. 자, 여자 3명, 여자 1, 여자 2, 여자 3 이웃하여 앉는답니다. 그죠? 남자, 남자, 남자 이렇게 앉는 경우죠. 그쵸?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어쨌든 함께 앉는 이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보라고 했죠. 맞죠?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그러면 크게 4명을 원순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순열의 정의에 의해서 4명이었으니까 빼기 1에서 팩토리얼 곱하기 그런데 이 여자 1, 2, 3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어떤 배열상에서 1, 2, 3, 이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렬로 1, 2, 3을 배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또 3팩입니다. 얘는 원순열에 대한 거고요. 얘는 여자들끼리 여자들 3명이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총 66, 36이 되겠죠. 3팩 3, 2, 1, 3, 2, 1이니까 그죠? 별로 안 어렵다 그죠? 자, 다음 2번 여자와 남자가 교대로 앉는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보통 이런 경우에 남자, 여자 숫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숫자가 똑같죠, 그쵸? 똑같죠, 숫자가. 그래서 숫자가 똑같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먼저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조금이라도 많은 쪽이 있다면 많은 쪽을 먼저 줄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작은 쪽이 아니라. 그게 좀 더 편합니다. 지금은 3명 똑같기 때문에 남자들을 먼저 앉힐 겁니다. 남자들을 먼저. 자, 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 3명을 원탁에 앉힌다. 원순열이죠. 맞죠? 3명에 대한 원순열이니까 3 빼기 1 팩토리얼이니까 2 팩토리얼이 되고요.
자, 이미 이제 남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인지는 모르지만 남자들이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앉을 경우가 총 2팩, 그래봤자 2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 경우마다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이 이미 앉아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 있지만, 이미 남자들이 앉은 상태에서는 그 이후로는 이거는 돌려가지고 똑같은 배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원형 탁자에 여자를 3명을 앉히지만 이미 남자들을 배열했기 때문에 3 빼기 1이 아니라 그냥 3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12가지의 경우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순열을 하는데 이미 누군가를 한번 배열을 한 상태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배열하는 것은 첫 번째 배열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순열의 정의를 이용하지만 다음 이미 앉혀놓은 상태에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원형 탁자만 있는 경우와 원형 탁자에 누군가 앉은 이후에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원순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순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남자를 배열할 때는 처음에 남자를 배열할 때는 원순열을 적용하지만 남자가 이미 배열돼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여자를 앉힐 때는 남자들이 좌우에 그러니까 여자 1, 2, 3이 이렇게 앉는 것과 여자 1, 2, 3이 이렇게 앉는 게 그 여자만 봤을 때는 똑같은 배열이지만 어떤 남자 옆 사이에 1이 앉느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돼버리잖아요. 맞죠? 남자 1번과 남자 2번 사이에 여자 1번이 앉는지 남자 1, 2, 3, 3번과 1번 사이에 앉는지 2번과 3번 사이에 1이 앉는지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배열하는 것은 원순열을 적용하지만 이후에는 원순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게 그 다음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도.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보이시나요? 자, 6번 문제를 우리가 풀 텐데요. 자, 원안에 원이 있고요. 격자 무늬가 있습니다. 원안에 원이 있습니다. 한번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자, 이때 8가지 색깔 8가지로 여기를 다 색칠할 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죠. 분명히 이것도 원형이고 정확하게 4분할이 됐기 때문에 원순열이 적용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빨간색이 바깥쪽에 칠해졌느냐 안쪽에 칠해졌느냐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안쪽에 칠할 색과 바깥쪽에 칠할 색을 구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8개 중에 4개를 고릅니다. 맞죠?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4개만 택하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조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그래서 2, 5, 10이니까 70가지가 나옵니다. 70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바깥쪽에 색칠할 겁니다. 바깥. 그러면 70가지의 경우가 생기는데 내가 4개를 선택하고 나면 남은 4개는 자동으로 안쪽에 색칠되겠죠. 그래서 안쪽 색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바깥쪽을 고르면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즉 바깥 색깔과 안쪽 색깔을 구별하는 경우의 수 자체가 70가지가 됩니다. 끝입니다. 여기서. 다음 이제 골랐으니까 색칠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8가지의 색깔을 우리가 임의로 A, B, C, D, E, F, G, H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A, B, C, D 그 70가지 경우 중에서 A, B, C, D를 바깥쪽에 색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바깥쪽을 우리가 먼저 색칠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 원형의 모양의 탁자에 앉는다 또는 처음 원형의 모양의 색칠을 한다. 이건 원순열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바깥쪽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이 적용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 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그럼 이미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색칠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색칠을 했네.
그러고 나면 이 안쪽은 어떻게? 뱅글뱅글 똑같은 배열이 되더라도 누구랑 색칠되느냐가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에 EFGH는 원순열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앞에서 푼 문제처럼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쪽을 색칠하는 경우는 4팩토리얼이 됩니다. 2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안쪽과 바깥쪽의 색깔을 구별하는 것과 바깥쪽 색칠하는 경우와 안쪽을 색칠하는 경우를 모두 곱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답은 70 곱하기 6 곱하기 24가 되겠죠. 엄청 숫자가 크다 그죠? 그러면 70 곱하기 이거 두 개 하면 144가 되고요. 이거 계산해주면 74, 28, 74, 28 올라가고 3, 7, 1은 또 올라가네요. 와, 1080까지가 됩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크게 나오는 경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조금 줄여줄게요. 너무 숫자가 크면 여러분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를 조금 줄여주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줄여드릴게요. 네. 7번.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원순열의 일종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순열의 응용. 자, 6명의 학생이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모양과 직사각형 모양 탁자에 둘러앉는다.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원순열에서 우리가 n-1 팩토리얼이 되는 이유는 스타트 지점, 즉 동일해지는 지점의 개수를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n-1 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그쵸. 눈으로 볼 때는 뭔가 n에다가 1을 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식이 나온 배경은 사실은 이렇게 됐었죠. 일반 순열이 n 팩토리얼인데 n개의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n을 나눠주는 거죠. 맞죠? 예, 기억납니까? 그래서 n 팩토리얼의 의미가 이거기 때문에 n을 나눠주다 보면 여기서부터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1 팩토리얼을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즉, 이 원순열에 대한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순열에서 왜 이런 방법을 계산하느냐? n개의 동일한 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7번 문제도 동일한 놈의 개수를 구하면 그냥 문제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 삼각형부터 볼게요. 삼각형 보세요. 정삼각형이고 두 개씩 이렇게 똑같이 배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만약에 우리가 1, 2, 3, 4, 5, 6이라는 숫자를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1, 2, 3, 4, 5, 6과 만약에 하나 옆으로 옮겨서 적으면 1, 2, 3, 4, 5, 6이 되죠. 방금 전에 쓴 이 두 가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나 내가 한 칸을 더 옮기면 어떻게 될까? 자, 1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왔죠? 그럼 1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1이 이쪽으로 가면 1, 2, 3, 4, 5, 6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분명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있었던 이 1, 2, 3, 4, 5, 6 찐파란색 이 숫자와 1, 2, 3, 4, 5, 6은 다이얼만큼 한 칸만 이렇게 변을 하나만 옮기면 똑같은 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한 칸 옮겨서 이제 1, 2, 3, 4, 5, 6 하면 그 약간 청록색 1, 2, 3, 4, 5, 6하고 똑같은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여기서 1 하고 시작하는 것과 여기서 1 하고 시작하는 것과 여기서 1 하고 시작하는 게 세 개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6팩토리얼에다가 또 동일한 스타트 지점 세 가지 똑같은 배열을 돌릴 때 이렇게 색칠한 이 세 부분에서 시작하는 게 다 똑같더란 말이죠. 일반적인 원순열은 모든 6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6을 나눠줬는데 삼각형이 되면서 변이 생기면서 세 군데 똑같은 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2 곱하기 5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6 곱하기 5 팩토리얼이니까 6을 3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0 곱하기 2니까 240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요것도 의미가 있다면 이거
자, 이 문제를 푸는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원순열을 푼다 이 말입니다. 6명짜리 원순열은 5팩이다 맞죠? 그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1하고 시작하는 것과 여기서 1하고 시작하는 이 두 가지는 달랐잖아요. 그쵸? 마찬가지 여기서 1하고 시작하는 거 여기 2하고 시작하는 거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똑같고 이 세 개가 똑같기 때문에 원순열인데 다른 경우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이렇게 푸셔도 된다. 즉 중복이 되는 거 개수만큼을 전체 순열에서 나눠도 되고 원순열인데 다른 포인트가 두 군데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약간 좀 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직사각형 같은 경우 제가 좀 이제 이쪽에다 할게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이라는 도형은 다 정방향으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직이라는 이 도형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맞죠? 똑같이 생기는 포인트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즉 제가 색칠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동일한 1, 2, 3, 4, 5, 6이라는 배열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시작하는 것과 1, 2, 3, 4, 5, 6이라고 시작하는 것과 여기서 시작하는 게 똑같이 됩니다. 즉 똑같이 되는 놈이 이번에는 몇 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중복이 두 개밖에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공식을 사용하자면 6팩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전체 6팩인데 똑같은 게 두 개씩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맞죠? 이건 6 곱하기 5팩이니까 여기 6이 약분됐다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원순열적으로 문제를 푼 겁니다. 6개짜리 원순열이니까 5팩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시작하는 것과 여기서 시작하는 게 똑같고 여기서 1하고 시작하는 것과 여기서 1, 2, 3, 4하고 시작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하고 시작하는 것과 여기서 1하고 시작하는 게 같단 말이에요. 다른 게 몇 개? 다른 게 3개라는 거죠.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두 개씩이니까 2를 나눈 거고 일반 순열에다가 원순열 모두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다른 게 3개씩이나 있네. 그래서 원순열에다가 수를 곱해도 되고 일반 순열에다 똑같은 걸 나눠도 동일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20 곱하기 3이니까 360개가 되겠죠. 정삼각형일 때는 240개, 직사각형일 때는 360개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자 8번 한번 볼까요? 중복을 허용하여 3개의 숫자 0, 1, 2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해라. 자, 일단은 중복이 된대요. 중복이 된다네. 대놓고 중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러면 중복 순열이나 조합이냐? 인데 자리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순서가 의미가 있단 말이죠. 여기 누가 들어오냐, 여기 누가 들어오냐가 다른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1200이랑 2100이랑 다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순열이 된다. 이건 중복 순열에 대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자리의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0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자리에는 0이 들어와도 되거든요. 0, 1, 2 다 들어와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는 뭐만 들어오고 1하고 2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들어와도 된다. 3개.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식으로 쓰자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54개다 라고 쓰면 되고 조금 더 유식하게 풀려면 첫 번째 자리는 2를 곱하되 나머지부터는 3파이 3 하면 되겠다. 맞죠? 3파이 3 중복순열이다. 그래서 2 곱하기 27에서 54가 된다. 이렇게 굳이 우리가 중복순열 공식을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거 꼭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쓰셔도 무관하겠죠. 맞죠? 어쨌든 이놈은 중복순열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9번 한번 볼까요? 9번 문제 볼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함수의 정의 기억하죠?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함수의 정의. x가 y의 정의역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하면 됩니다. 하나씩만. 즉 x가 총을 쏘는 사람이 됩니다. 총을 쏘는 사람. 즉 이 첫 번째 사람이 총을 쏘는데 관역이 몇 개? 5개입니다. 수학나라이기 때문에 명중에 대해서는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5개 중에 고르기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1번이 맞출 수 있는 관역의 수 5개. 그러니까 1번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죠. 2번. 여기서 일반 함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고민할 필요 없이 A부터 E까지. 또 5. 3도 5. 4도 5. 이거는 중복순열이다 맞죠? 이것도. 그쵸? 그래서 5의 4승이니까 그냥 625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여러분 살짝 응용 들어갑니다. 이 수업 열심히 듣는 친구들만 이제 우리가 하면 되겠죠. 일반 함수가 아니라 1대1 함수 이런 게 있었죠. 맞죠? 지금은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쉬운 건데요. 상수함수 구하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공역과 치역이 같게 해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1대1 함수가 되는 경우 이 문제 상황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 문제 상황에서 1, 2, 3, 4, y. 자, 여러분 1대1 함수 기억납니까?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선생님이 깡패 함수라고 했죠. 맞죠? 넘버 1이 고른 여자를 넘버 2가 가로채면 큰일 나죠. 그쵸?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버 1이 5명 중에 1명을 고릅니다. 넘버 1이 고를 수 있는 건 5. 넘버 2가 고르려고 하니까 이미 A를 골라버렸네? 나머지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죠. 카운트 다운이 된다. 맞죠? 4면 넘버 2가 고르는 거 제외하고 4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순열이 됩니다. 순열. 총 5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4번 선택한다 이 말이죠. 맞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순열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계산해서 풀면 된다 이 말입니다. 120까지. 1대1 함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정말 쉽죠. 상수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몰빵이다. 맞죠? 1번부터 4번까지 모두가 A가 제일 예뻐. 1번부터 4번까지 B가 제일 예뻐. 이렇게 되니까 공역의 개수만큼의 함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끝나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3번입니다. 3번.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경우에는 불가능하겠네요. 이 경우는 지금은 풀 수가 없어요. 지금은 풀 수가 없어요. 정의역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보다 같거나 커야지 이 문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원하는 게 얘랑 우리 또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공역의 개수가 정의역의 개수, 그 원소의 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3번, 4번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안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 등교에서 만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추가로 이 2개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자, 일단은 우리가 10번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그죠? 일단은 5가 2개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문제는 여기다가 좀 더 추가가 돼 있죠. 뭐가 돼 있어요? H가 홀수 번째에 오는 경우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1번 어디? H가 여기 있을 때 2번 H가 홀수 번째 세 번째 있을 때
3번 H가 5번째 있을 때. 이 다 해야 되겠죠, 맞죠?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H를 제외한 문자를 살펴보면 S, C, O, L이란 말이에요. H를 제외하면 스쿨에서. 그럼 같은 것이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뭐 H는 무조건 이 자리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그래서 첫 번째 자리 H를 고정시키면 나머지 자리 이거 그냥 배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5팩 나누기 2팩 이러면 되죠, 맞죠? 그러면 5, 4, 3이 돼서 60까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H가 이 세 번째에 있어서 그렇지 남은 이 자리들에 여러분들이 그냥 얘네들을 그냥 배열하면 끝인 거죠.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이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배열해버리면 됩니다. 또 60까지. 마찬가지 이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SCOOL을 배열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경우가 전부 다 60까지가 되니까 요렇게 경우의 수를 아마 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단원 문제를 조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그렇지만 문제를 풀 때 조금씩 네,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하면 되고요. 제가 유일하게 답지 보는 거를 허용하는 학문이 이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지 자체가 여러분이 유추가 잘 안 될 때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답지도 조금씩 참고하면서 잘 모르겠으면 이 경우에는 이걸 곱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글이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거죠. 서술이 되어 있을 때는 2를 나누는구나. 이런 도형일 때는 3을 곱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이 더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답지를 한번 좀 정독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 충분히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11번부터 풀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